안녕하세요. 최근에 안 좋은 일로 한동안 마음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익명의 힘이라도 빌려 제 이야기를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 용기를 낸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안 좋은 일이 뭐냐 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담아두던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물론 그 남자가 원래 제 생각처럼 괜찮은 남자였다면 애초에 헤어질 일도 없었겠지만 지금처럼 아무렇지 않을 수도 없었겠죠. 하지만 제가 믿었던 만큼 속았다는 배신감이 너무 지독해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확실한 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남자친구와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다가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었어요. 사교성도 좋고 늘 주위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대부분 여자 동기들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네요. 하지만 먼저 다가가 고백을 할 만큼 좋아한 건 아니었고요. 뭐 가끔씩 학교 식당에서 밥 몇 번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2학년 올라가면서 남자친구는 군대를 가버렸고 저는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면서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죠. 그 후로 서로를 완전히 잊은 채 살다가 다시 만나게 된 건 작년 초 같은 회사였습니다. 애초에 한 학기만 교환학생으로 다녀오려고 했던 저는 아버지의 권유로 아예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마치기를 바라셨던 아버지 바램과는 달리 저는 졸업 후 바로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엄마의 건강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경제적인 서포트도 있었지만 저도 나름대로 무척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무렵 인턴 제의도 여러 군데 받았고요. 아예 거기서 자리를 잡을까도 생각할 즈음 엄마가 고혈압으로 쓰러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타지에서 공부하는 딸 걱정한다고 두 분이서 쉬쉬하셨던 거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전 바로 짐 싸서 한국으로 들어와 엄마 옆에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셨지만 그때만 해도 이대로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두려움에 매일 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네요. 아무튼 엄마 건강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자 본격적으로 저의 진로를 고민할 시점이 다가왔는데 사실 제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결혼하고 저를 낳을 무렵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화학 공장이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로 국책 사업을 맡게 되면서 완전히 급성장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저도 미국에서 편하게 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거고요. 처음 계획대로 제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거면 모르겠지만 한국에 당신 딸이 온 이상 아버지도 어느 정도는 사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던 눈치였어요. 하지만 아직 사회생활도 안 해본 저를 무리하게 낙하산 취업을 시키는 건 반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100%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바닥부터 착실하게 올라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순수 재능력만으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게 먼저라고 늘 강조하셨어요. 또 한 가지, 직장 내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꼭 숨기라고도 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미국에서 동양인으로 살아보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은 건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가 바라는 것이기도 해서 알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 못한다는 소리 한 번 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 또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버지 회사가 비록 매출은 제법 높은 기업이긴 해도 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요. 생산 쪽 직원들은 100명 이상이지만 사무직 쪽은 20명 안팎입니다. 거기다 아버지는 사장으로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언제나 실무에 앞장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속한 부서는 다를지라도 웬만큼은 서로 알고 지내죠. 하루는 신입사원이라고 3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명이 너무 낯이 익은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잠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그 친구인 거예요. 속으로 너무 반가웠죠. 하지만 그 친구는 저를 못 알아보는 눈치더라고요. 상대방이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데 굳이 제가 먼저 아는 척하기가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근데 그 후 회식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제 옆에 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를 알아봤다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괜히 어색해서 아는 척을 못했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친구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대학교 때보다 훨씬 멋있어진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저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제 기준에서 남자친구는 저를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친구이자 직장 동료라고만 생각하고 지냈죠. 남자친구는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일잘하다는 소문이 돌 만큼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계학을 전공한 남자친구는 저희 아버지와도 마주칠 일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언급하시면서 그 친구 사람 참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둘이 사귀어 볼 의향이 없냐고요. 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싫은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날 여자로 안 보는데 괜히 자존심 굽혀가며까지 고백할 생각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약간 아쉬워하시긴 했어도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퇴근하고 둘이 맥주 한잔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한다거나 주말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했다며 같이 보러 가자는 둥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 작업을 거는 것 같았죠. 제가 원래 하고 싶은 말을 참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루 날 잡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나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느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직설적인 제 질문에 살짝 당황해하더니 그렇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자꾸 보다 보니 여자로서 좋아진 것 같다고요.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기뻤네요. 물론 그놈이 저한테 왜 접근했는지 알게 된 지금이야. 그 말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거짓투성인지 확실하게 느껴지지만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에 대해 좋은 감정뿐이었던 저로서는 남자친구의 고백을 거절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비록 회사 내에서는 저희가 사귄다는 사실을 숨기느라 힘들었지만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평범한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가장 좋았던 건 그동안 연락이 끊어졌었던 대학 동기들과 다시 만난 거예요. 솔직히 중간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바람에 대부분 친구들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딱히 친한 친구들이 별로 없던 저로서는 너무도 반가운 만남들이었습니다. 거기다 남자친구는 흔히 말하는 인싸더라고요. 그동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동창회 겸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남자친구가 주로 모임을 좌지우지할 만큼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만날 장소나 시간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남자친구의 스케줄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원하는 시간이라도 남자친구가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 곧바로 다른 날짜를 알아볼 정도라니까요. 저와는 정반대인 남자친구의 사교성에 더욱더 매력을 느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처음 한두 달은 아무 문제 없이 좋기만 하더군요. 오랜만에 연애를 한다는 사실도 좋았고, 거기다 그 상대라 남자친구라는 사실 역시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날수록 조금씩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자꾸만 저희 집안이나 부모님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사귄 지 1년이 넘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이제 겨우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정작 저라는 사람에게는 딱히 궁금한 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왜 보통 연애 초기에는 그러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라왔고 또 취미 같은 건 뭔지 일거수일투족 궁금한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해 물어보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 가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조금은 속물적인 면이 있구나라고만 생각했지, 그 뒤에 그렇게나 음흉한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몰랐죠. 그러다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이미 몇 번 얼굴을 봤던 터라 저와 남자친구를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하필이면 그날 생일인 친구가 있다 보니 평소보다 분위기는 더 업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랑 가장 오래 알고 지낸 베프 중에 한 녀석이 뜬금없이 남자친구한테 그러는 겁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혀가 꼬일 대로 꼬인 상태에서 부럽다고 여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치는 남자친구가 부러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한 남자친구는 황급히 그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여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친다는 표현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죠.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면 지금까지 남자친구의 이상한 말이나 행동들이 모두 설명이 되는 거였거든요. 아마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의 정체를 알았던 것 같았죠.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기던 아니던 일단 무조건 확인을 해야 했어요. 저는 아빠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사무직이 그렇겠지만 보통 자기 자리에 컴퓨터가 있거든요. 보안이 중요시되는 회사들은 예외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개인적인 용도로도 컴퓨터를 씁니다. 그러면 보통 카카오톡은 기본으로 동기화 시켜놓죠. 며칠 후 정기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남자친구 컴퓨터를 살펴본 저는 그야말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의심하던 게 맞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와 아빠의 관계를 눈치챘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그리 놀랍지는 않았어요. 언젠간 말해주려고 했던 일이기도 했고요. 참고로 신입사원 환영식 때마다 아빠가 참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봤는지 아빠가 핸드폰을 꺼냈을 때 바탕화면을 본 겁니다. 거기에는 저희 가족 사진이 깔려 있었고, 눈썰미가 워낙 좋던 남자친구는 한 번에 저를 알아본 거죠. 그 후로 의도적으로 저한테 접근을 했던 거더라고요. 이 모든 내용은 지난번 동창회 때 술에 취해 말실수를 한 그 친구와의 카톡 대화에서 전부 알아낸 겁니다. 사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호의 찬스처럼 느껴졌겠습니까? 더 황당한 건 제가 자기한테 호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읽었을 때만 해도 괘씸하긴 했어도 기절할 만큼 놀랍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빠의 지위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싶어서 저한테 접근을 했을 거라는 예상은 이미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의 대화 내용은 소름 끼칠 만큼 악랄 그 자체였네요. 그 당시 남자친구와 사귄 지 2달도 안 되던 시점이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스킨십에 많이 민감해요. 보통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면 왠지 성에 있어서 개방적일 거라는 편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쉽게 보는 사람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킨십이나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친구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의 남자들처럼 관계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말하곤 거절해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와 관계를 원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저를 임신시켜서 어쩔 수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것도 마치 남이엘 말하듯이 친구랑 키득키득거리며 대화를 하는데 순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 여자와의 그런 은밀한 문제를 친구랑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열받았고, 무슨 콘돔에 구멍을 내니마니 하며 낄낄대는 태도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는 건 저도 잘 압니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순간적인 욕심에 혹해서 저한테 접근했을 수도 있다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차피 사귀다 보면 분명 이상한 점을 제가 알아챘을 거고, 그럼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임신까지 시키려는 건 범죄의 영역 아닌가요? 그렇다면 벌을 받아야죠. 남자친구의 쓰레기 짓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대화를 좀 더 읽어보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이미 아빠 회사를 물려받은 듯 김칫국을 한 사발이나 마시고 있었어요. 저와 결혼하고 회사의 2인자가 되면 자동차는 무슨 브랜드로 살 거라느니, 연봉은 얼마 이상 아니면 일을 안 한다느니, 그리고 골프도 치고 여자들 나오는 고급 술집에도 가보고 싶다는 둥,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때 남자친구의 대화를 확인하며 뼈저리게 느꼈네요. 모든 카톡 대화 내용을 전부 따로 저장을 해놨고 저는 결심을 했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그냥 조용히 헤어져 준다는 건 그 인간에게 너무 큰 선물일 테니까요. 자신의 더러운 꼼수가 이미 들켜버린 것도 모르고 남자친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업무 시간에도 몰래 윙크를 하며 애정 공세를 펼치더군요.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역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일부러 연기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 얼굴만 쳐다봐도 자동으로 인상이 굳어졌으니까요. 제가 평소와 다르게 쌀쌀맞게 구니까 안절부절하며 제 기분을 살피는 게 애처롭기까지 하더군요. 돈이 뭔지 자기 마음에도 없는 여자한테 저렇게까지 비굴하게 굴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한동안 저는 제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막말도 서슴지 않았고 온갖 수발이란 수발은 전부 시켜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친구였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어요. 아주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고치겠다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랑 헤어지기 싫으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랑 헤어지면 당장이라도 차도에 뛰어들어 죽을 거라더군요.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해보라고 했어요. 진짜 차도에라도 뛰어들면 다시 만나겠다고요. 진짜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마음이 식으니까 무섭도록 잔인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때는 가장 소중했던 남자였는데도 정말 미친 척하고 차도로 뛰어들어도 아무 상관없겠다 싶었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헤어지자는 저를 붙잡고 가진 감언이설로 설득하고 있는 그놈에게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궁상맞을 수 있냐 일가를 날렸습니다. 사내 새끼가 자존심도 없냐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던 그놈은 시간이 조금 지나자 표정이 돌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떻게 알아냈냐입니다. 그건 알바 없고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경고했네요.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진 그놈이 그제서야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데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를 얼마나 노려보는지 살짝 무섭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를 수 있으면 잘라보라고 어차피 근로계약서까지 썼는데 저보고 뭘 어떻게 할 거냐며 배짱을 부리길래 그럼 알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대충 예상은 했거든요. 전 다음날 미리 준비해 놓은 고소장을 들고 회사로 출근을 했고 그놈 책상 위에 곱게 올려놨습니다. 그놈을 포함해서 사무실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전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원들 단체 톡방에 그놈이 저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전부 올려버렸거든요. 그놈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특히나 임신을 시켜서라도 결혼을 빨리 하겠다는 그 부분은 모든 여직원들과 일부 남직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여기저기서 욕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고소장도 들고 가라고 말이죠. 사실 대화 내용 중 다른 부분은 고소하기가 애매하다고 해서 처음엔 포기했었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놈이 했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자꾸 거부하면 강제로라도 임신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변호사 말로는 여기서 강제로라는 말 때문에 한번 걸어볼만 하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기던 지던 상관없었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알릴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우리 회사 단톡방에 올렸던 그 파일은 다른 곳에도 올렸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대학교 동창들 카톡방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언론사나 유튜브 같은 곳에도 전부 까발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 신상도 드러날 수 있다는 변호사님 말에 그건 참았네요. 처음엔 저한테 전화해서 무슨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 해 어전에 난리를 치길래 제가 그랬죠. 하고 싶으면 하라고요. 어차피 허위사실도 아니고 사실적시가 확실한데 끽해봐야 벌금밖에 더 물겠냐며 개싸움을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해보자고 했어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까먹어가며 한판 붙자고 했죠. 며칠 동안 잠잠하다가 결국 항복을 하더군요. 원하는 게 뭐냐고 하길래 회사 그만두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소는 취하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알겠다며 저보고 약속을 꼭 지키라대요. 진짜 있는 욕 없는 욕 싹 다 퍼부어 버렸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통화일 테니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전부 쏟아냈네요. 실제로 이틀인가 있다가 사직서 쓰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연락 온 적 없고요. 그게 벌써 한 달도 넘게 지난 일이군요. 본의 아니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오픈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직원들도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은 편하네요. 아직도 그때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아버지도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라 하시네요. 사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형편없었다고 서두에 쓰긴 했지만 아니 작정하고 속이려는 인간을 어떻게 전부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앞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더 확실하게 검증하는 게 최선이겠죠. 당분간은 회사 일에만 전념하려고요. 겉으로는 강한 척 이러고 있지만 충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몸조리 마음조리 잘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전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